TV에 18세 보호 종료 아이라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도 기사화가 되지 않는 이 작금의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18세 보호 종료라는 아이들의 내용들이 방송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8세가 유권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방송 속에서는 18세 보호 종료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서울,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이 서울, 박원순이 죽었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중심인 서울에서부터 처음으로 지자체에 18세 보호 종료 아이들이 19세가 되기까지 있게 하게 해주신 처음으로 발표한 서울의 지역입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 국민의 혈세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별적 복지에 큰 눈을 뜨시고 길을 열으셔서 반드시 보아야 될 현실 속에 있는 현실에 필요한 이 혈세가 마땅히 쓰여져 나가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ROTC 류두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요. 오늘 워낙 많은 가시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알겠습니다. 요즘 가을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우리는 잘 익은 감나무, 사과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떤 감은 벌레 먹었고 어떤 감은 벌레 먹지 않고 참 맛있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벌레가 기생충이 벌레 먹은 이 기생충 벌레들이 나무를 성장하고 과일을 익게 해야 될 과일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시민의 혈세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지 않고 편향 편중된 그런 단체에 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곳에 쓰인다면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무를 죽게 하듯이 우리 사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이 공권력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당히 문제고 이것을 스스로 자정 능력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우리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무를 죽게 하느냐, 우리 서울시를 병들게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고칠 것이냐, 바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손에 달렸습니다. 서울시를 죽게 할 것이냐, 제대로 된 서울시를 만들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터닝포인트의 김정식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이 잘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민사회단체에 흘러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많이 의혹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86을 대표하던 운동권 인사인 허인혜 씨가 태양광 사업을 2013년도부터 하면서 받아 챙긴 돈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건 역시 좌성향의 그런 시민사회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한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받아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은 너무 그립다, 너무 깨끗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디가 깨끗합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그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본인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은 한마디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국가에게 그만큼 보호받고 그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단순히 납세의 의무만 지우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서울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은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은도입니다. 제가 부산영화제에 들렀다가 어제 새벽에 이 기자회견 때문에 급히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영화제라는 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서 지원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영화제에 지원해주는 정책은 상당히 좋지만 그 지원금이 다양하게 고르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서울시 영화제에 지원한 단체들을 보면 전부 다 정치 편향적인 단체들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 여성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나 문체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제거든요. 거기에 서울시가 무려 1년에 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서울 독립영화제 전부 다 이 좌편향적인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많은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들이 자비로 서울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영화제들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영화제를 구분해서 그런 영화제에 지원을 해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운 서울시 혈세로 좌편향적인 단체들에만 거금의 돈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단체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영화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서 철저히 파헤쳐서 그 돈들 다시 다 모든 지원금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열사 정창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조 원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전에 지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역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2의 광주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의 광주는 바로 호남 광주입니다. 그럼 제1의 광주는 어디겠습니까? 제1의 광주는 바로 성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1의 광주 성남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험난한 개척시대를 지나면서 거기서 자생했던 수많은 풋뿌리 민초들, 억압받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 민초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민초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 객이 바로 8년 전에 구속된 이석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산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단원구, 와동, 단원구 지역은 완전히 거의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그 단원구에 있는 마을들은 하나둘씩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채우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전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출 입주한 사람들 상당수는 바로 성남시 소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월호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특히 제1의 광주인 성남시에서 다수 이주한 그러한 마을 운동가들이 40년, 50년 전부터 밑바닥을 기면서 터득했던 그 마을 민초들이, 그 후예들이, 그 전사들이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민간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월호는 대한민국을 뒤엎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서울시에는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성미산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수많은 지역 곳곳에 이런 마을 운동가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마을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조합이 결성이 돼서 십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뿌리내렸습니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좌파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러서 다단계 형태로, 시민사회단체의 다단계 형태로 구성한 것이 바로 지금의 내용이고, 그 다단계 형태로 구성된 곳에 지금 나오는 1조 원의 서울시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는 다 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부가 갔다 하더라도 상당수 서울 시민 혈세가 바로 그러한 이념과 사상에 도취된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다단계 단체에 사용되고, 그들의 자양분으로서 정치적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헤게모니의 큰 주축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밑에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30여 개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이 단체는 단 한 푼의 서울시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 약 100조에 넘는 그 서울시 예산 중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1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느 특정 정당의 특정 이념과 사상에 도취된 그러한 세력들에게 흘러들어가 한마디로 시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자생하는, 그래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헤게모니는 반드시 발본사건에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현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연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외치며 피해자는 외면하는 여성단체들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낭비 오세훈 시장이 꼭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사람들 이은택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자회견으로 짤막하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 대표 이은택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에 경기도 성남에서는 인간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후보, 정치인들, 변호사들이 대거 개입되어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젊은 청년들은 지난 조국 사태 때 입었던 허탈함으로 분노하고 있는 이때 저희는 대장동 사태 닮은 꼴인 서울시 시민세금 1조 낭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후에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시민세금 7천억의 낭비 의혹의 보도를 접하고 그것을 밝혀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에 요청했고,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자료는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이라는 명목의 일부 자료와 위탁기업 및 단체 비용 목록, 일부 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이들이 시민단체를 만들고 박원순 서울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알려줄 수 없다는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담당자의 싸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의회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민들이 등골리며 바치는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세력들,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만든 시민단체에 밀물처럼 흘러들어간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자살한 고 박원순 전임시장이나 서울시를 장악한 특정 정당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 규정, 규칙 이따위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고 알고 싶은 사실에 대한 한계가 있더군요. 문제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조례와 규정을 넘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모든 법적 장치를 가미줄처럼 만들었고 보조금이나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세금 약 1조가 남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활동, 시민을 위한 세금 지원이 올바르게 집행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전 1천여 개였던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에 3,339개나 늘었다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들이 자생적인 시민활동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민세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80% 많게는 90%를 인건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세금 도둑질을 위한 정치인들과 그 지지 세력들의 제2 성남 대장동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세금은 곧 우리 부모님들과 청년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땀과 노력입니다. 당당하게 세금을 집행했다면 또 그 세금으로 된 보조금이나 위탁기업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서울시와 시의회는 저희가 요청하는 전수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그것의 관철을 위해서 저희는 같은 뜻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개합니다. 저희의 투쟁을 가로막았던 시민단체나 서울시 특정 부서 공무원들, 시의회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시민세금 1조를 도둑질한 장본인들이라고 보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시의 예산 낭비 의혹을 넘어서 전국의 지자체와 그들과 결탁하여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사와 발견 시 민,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법인 취소와 세금 환수까지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앞장설 테니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여기 현재 참여한 여기 밑에 보면요,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던 단체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이거를 가칭으로요, 나중에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겠지만 가칭으로 세금 낭비 감시 시민연대 이렇게 가칭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승마 영어 좀 치워라. 자, 아까 이제 우리 미디어 실력의 우리 박민성 대표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1분 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단체 명단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를 왜 저희가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이게 단체 명단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단체들인데, 저희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가 이제 그 단체들 중에 서울시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예산을 받은 그 단체들의 그 지원금 그 목록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시민단체에는요, 박근혜 정부 탄핵에 동참을 했던 시민단체가 있고, 박근혜 정부 탄핵에 반대를 했던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은,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에 서울시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 탄핵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에만 대거 지원이 됐다, 그 말씀이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요 자료를 가져왔고요. 뭐 일부 단체들은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기를 내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일부 단체들이 수백억씩 받았거든요. 수백억. 여러분, 요새는 뭐 대장동에서 수천억도 먹는다 합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이 들어온다 합니다.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들어온다 합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4천억이 배당된다 합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지금도 자살할까, 지금도 고통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4천억이 누지마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희가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민주주의위원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가로막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신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고, 당신은 이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에 잘못 씌워진 단 한 푼의 시민 세금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그 시민단체 법인을 취소해달라.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를 가지고 자살을 했을 때 이 시청 광장에 시민의 세금으로 장례식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서울시를 구하다가 자살을 했습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정말 입에 올리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울며 불며 우리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을 외쳤던 그 서울시의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그 시장의 장례식에 와서 울었죠. 이들이 바로 박원순이가 만든 시민단체 예산을 받아먹은 여성단체 탈을 쓴 그런 단체들이란 얘기예요. 시민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또 우리 1천만 서울시의 각계 각층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투쟁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도둑질해 먹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요, 이런 게 어디 서울시만의 일이겠습니까? 전국을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 뿐이고, 거기에 이제 비리가 얼룩진 놈들이 있으면 처벌을 해달라. 아주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이런 요구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시에서 가로막힌다면 오세훈 시장도 박원순과 똑같은 시장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세훈 시장도 밝히고 싶지만 서울시가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답게 여러분들의 세금 어떻게 씌워졌는지 알 권리가 있는 그런 납세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목소리가 돼서 여러분들 중에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에 예산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